그러니까 진짜 이게 궁금하다. 한량의 삶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백수나 이거 있잖아. 우리가 보면 취준생들이 원하는 우리 아들이 원하는 삶이 딱 이거예요 지금. 아빠처럼. 아빠처럼 어떤 아들은 똑같아요. 새벽에 5시까지 오락하기를 원하는 걸 거야. 아들 입장. 나는 오락은 좋아하지 않고 나는 걷고 읽고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보통 저는 5시에 자요. 근데 이게 또 미국 5시에 잔다고요? 새벽 5시. 새벽 5시에 자요? 네. 주무신다고요? 저는 이제 밤에 뭐 하세요?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새벽 기운을 싫어해요. 성실한 거 있잖아. 네. 나는 그게 노예의 기운이라 생각해. 농경사회 같은 와 느낌이잖아. 대박. 와 이거 대박이다. 미라클 라이시인데요.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내 친구 5시에 중에서는 주무신다. 이제 노예의 기운. 청울림이라는 친구가 이제 네.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성실성. 아침에 일어나.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그 공존하세요. 친구도 또 항상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죠. 그 친구도 좋은 친구인데 또 네. 나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친구는 5시 미라클 모닝이라 했는데 네. 나는 그런 기운이 너무 싫어요. 생산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 자유인이 왜 생산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성공의 과정에서 생각에 단절해. 그거죠. 5시 네. 일어나서 음. 기도하듯이 그리고 실력 키우고 책도 쓰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게 다 생산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부자는 생산성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걷고 읽고 지구 여행을 즐기는 게 그래서 그게 진정한 이제 경제 자유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대표 집- 죄송한데 하루 5시에 일과를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5시에 자서 몇 시 일어나면 이제 10시, 11시 일어나요. 네. 아침밥은 안 오전 먹어요. 오전 네, 10시 11시. 11시에. 잠을 또 오래 자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은 이제 안 먹죠. 자,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고. 그럼 나서 이제 보통 일어나서 이제 바로 게임 좀 하다가 바로 일어나면 또 가자. 담배는 안 피지만요. 내가 하는 게임이 있거든. 모바일 게임. 그거 하다가 일어나서 이제 무슨 게임 하세요? 게임 하세요? 모닝 게임을 클래시 로얄 아, 클래시 아 로얄. 클래시 로얄이요? 광고 많이 나오는데. 그거 저희 모닝 저희 게임을 큰애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엄청 그 애들이. 친구 보면 놀랄 거야. 레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고랩.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저도 몰라요. 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 어. 아저씨 이 정도 우와. 자, 모닝 게임을 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10시, 12시 되면 이제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카페 놀이를 해요. 그냥 책 들고서 책을 많이 읽으니까. 네. 일주일에 5권, 6권씩 읽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다 돈 많은 사람의 취미가 그거예요. 네. 맞아, 책 읽기. 왜 그런 누가 우리가 뭐 사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고 제가 좋아하는 운정 신도시에 그 카페가 있어요. 제 아지트 카페. 거기서 이제 한 3시까지. 그럼 너무 좋은 거지. 계절의 변화. 그리고 책 읽고 네. 자연과. 네. 운정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공원이 아무도 없어. 네. 다 출근하고. 운정으로 오세요. 다 일하러, LG 일하러 가고 전부 다. 운정 10만 평이 내 거 같아. 약간 커피값만 내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유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사유 뭔가 생각하고. 생각도 하고. 사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저녁은 내가 해야 되니까 가정주부니까. 저녁 하세요? 그럼요. 저녁 준비하러. 그분이 학교 다니잖아요. 그런 4시쯤 이제 장 보러 가서 오늘 요리도 좀 잘해요. 차승원처럼. 그래서 6시에 이제 먹이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방에 와서 이제 베란다 카페 가서 책 읽던 거 아니면 이제 내가 보는 미드나 드라마 있잖아요. 내가 보는 거 있어요. 네. IPT를 다 다운받아요. 저는. 네. 그런 것들을. IPTV도 안 하고 그냥 넷플릭스하고 이렇게 해서 보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간 새벽에 장도 보고 미국 장. 요즘은 이제 원래 안 했는데 최근에는 또 미국 내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네. 이제 반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새벽에 TV 보거나 미드 보거나 영화 보고 책도 읽고. 그래 여기 보면 생산성이 있는 없어요. 지금 전화 보면 알겠지만은 단순하시네요. 하루 일과가. 네. 그게 11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어떻게 11년 이렇게 생활해요. 저는 이렇게 생활하면 그러니까요. 보통은 안 그러시거든요. 나는 내 존재가 별로 의미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팔리는 삶을 사는 거다. 얼마나 감사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뜨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인정. 높이. 내가 한두 번 받겠어요. 재택카페 운영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그거는 이제 불교적 관점은 아니고 그냥 이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상의 이제 루틴을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도 통제 못하게 이 일상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이제 강의 일정은 1년 계획은 제가 잡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이제 애들 20살 될 때는 한 달, 둘이 20살 될 때는 2달 나가려고 한 거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죠, 지금. 왜요? 그분이 좋아하진 않죠. 저녁을. 저녁도 있지만 일단은 혼자 세계 못 나가서 가시잖아. 나간다는 아니 성향이 그것도 다르거든요. 그게 거기는 이제 집에 있잖아 집순이처럼 그리고 아. 지리산 같은 데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시고. 도시 같은 거 돌아다니고 아. 이제 루틴이 저는 이제 네. 혼자 잘 지내거든. 근데 저는 전 세계 어디 사막에서
한 달 있으려고 음. 전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그렇게 된 거는 다 수동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지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음. 조금 씨앗집 그게 격화돼서 진짜 부자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 아까 시간의 존엄성, 나의 존엄성, 소중한 거 지키잖아요. 애들도 지켰고, 시간의 지켰고, 존엄성. 그 나의 내가 시간에서 누구한테 팔려갈 리도 없고, 그다음에 먹는 거 누가 당당 술값은 내주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그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지향한 항상 미는 용어의 멋진 지구 여행자. 네. 이게 종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기 번- 여행을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존과 번식이라는 동물도 하는 게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네. 생존하기 그거는 넘어서서 존엄하게 살려면은 그 안에는 이제 자유로운 이게 수동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수동수동이라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들을 갖춰서 그걸 가지고 많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존엄, 평온, 사랑과 자유라고 해요. 네 가지가 있는 삶. 아, 존엄? 평온. 평온. 존엄 뭐냐면 자유. 이렇게 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누가 비굴 하지 않고 뭐 공짜 좋아하지 않고 음.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존엄한 거야. 인간 존엄성이 그런 거예요. 서로가 구차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인정해주고 너의 다름을. 그 존엄성 평온은 뭐겠어요. 마음이 지구여행했을 때 맨날 불안해 떨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 불안하고 뭐 여기 병균이 있는지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후 불안 이런 게 아니라 평온. 그냥 일상의 지금 이 순간의 평온. 그다음에 사랑과 자유라는 건 아까 자유라는 게 하고 싶은 거. 아유 내가 뭔가 지향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은 뭐겠어요. 이제 따뜻한 눈빛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지. 자식이 됐든지 좋은 친구가 있든지 배우자가 있든지 그런 거를 하는 삶이지. 그다음 그런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필요할 건데 어떤 조건들이 좀 먼저 갖춰. 경제적 차이 아까 여기도 계속 이제 수동 뭐 수동적인. 그거 왜 그래? 시스템 어쩌면 소득. 시스템이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잖아.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다 맞아요. 질이 맞아요. 멸멸하는 거죠. 맞아요. 대기업 다니고 겉보기에는 성공했습니다 선배. 서울대 나가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대기업 지금 부장해서 연봉 1억 받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걸 할 수는 없죠. 수동적 이제 마음이 불편하지 저 끝에 존엄성은 지금이 봐서는 좋지만 이제 실제 봤을 때 부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알지 자기가 이제 허상이가 없구나. 쉽게 그리고 재밌게 얘기해주고 계시지만 그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네. 여기도 경험 아까 그 공감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랑 아까 부부끼리 한 가정에서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애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잖아. 네. 부부간의 가치관 맞아요. 차이, 그리고 성향 차이,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20, 그렇잖아요. 네. 회사에서도 독립하기 전까지 네, 진짜. 20년이잖아요. 저는 네. 10년, 저는 10년에 끝냈지만은 쇼생크 탈출을 영화로 보면 어쨌든 10년 동안 아무도 비전을 주지 않지. 맞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잖아. 괜찮다고. 그렇죠. 요새 사실 이런 팟캐스트 지금 유튜브나 이제 있으니까 약간 이제 좀 이루셨으니까 느낌 와서 이제 그거를 음.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내가 일단 궁상 맞고 일단 나도 그쵸, 투자해서 그쵸, 성과 그쵸. 낸다는 게 아니 이론가들은 상관없어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냥 회사에 나와서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장이 맞아요. 나와서 뭐 거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 투자가 아니야. 자기 돈이 그쵸, 아니야.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옳은 얘기하면 돼. 네. 근데 우리는 증명해야 되잖아. 아프지. 증명해야 맞아요, 되지. 맞아요. 아프지. 증명해야 되지.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맞아요. 욕심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투자 실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목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에 10억이면 10억을 달성하고 나서도 그게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여기서 더 목표를 상향을 하고 그쵸, 또 그걸 제가- 위해서 또 제가 달려가는 너무 많이 봤죠. 경우가 정말 주변에서 네. 많이 있으실 그는 것 성공한 같은데. 친구들이죠. 왜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의 주식보라는 내가 아는 친구들은 테니텍 카페에서 아는 친구 대부분은 부동산을 중심이죠. 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성공해도 이제 대부분은 아까 멈추지는 못하죠. 왜 그러면 이제 10억, 20억도 하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자산 많죠. 총자산이야 이제 20억, 100억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육박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사업, 부동산 사업이라 그래. 자연이 아니라 뭐 그것도 잘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암만 성공한 친구들 그것도 드물잖아요. 그렇게 많이 보이지만은 실제 네. 많지는 않잖아요. 실제는 많지 않죠. 실제도 많지 않아요. 그냥 내가 봐 실제 보면은 책 보더라도 그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보면 결국 멈추지는 못하죠. 막연하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월세. 근데 그게 끊기가 어려운 거야. 마치 중독처럼. 자산 이걸 투자로 내가 자산 늘었고 좀만 하면은 지금 3법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거 뭐 어떤 친구 찾아와서 7년 지나면 저는 이거 해서 하나씩 팔아서. 그래서 형님처럼 이제 하겠다. 왜 그런 자기 목표는 약간 자산 목표도 약간 느끼는 거야 자기도.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예전에 보이는 돈이니까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해서 하는데 자기도 느꼈지만 이제 한 6년 지나면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짜증 되게 내더라고. 엄청 이번 바뀐 것 때문에. 왠가님 화를 안 내는 친구들인데 엄청 나는 모르니까 잘 부동산 이게 이번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경제적 자유 다음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적 자유 단계인데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를 달성해도 그거를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10억 그래서 월세 뭐 예를 들어 월세나 그 시스템 소득이 월 1,000만 원에 만족하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데 거죠. 엄청난 건데. 진짜 대단한 건데. 근데 그걸 만족하지 않고 나는 뭐 더 뭐 50억 100억 갈 거야. 아니면 뭐 300억 갈 거야. 제 주변에도 보면은 충분히 뭐 몇백억 있으신 분이고 의원이 되는데 많이 만난다고 계속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근데 대표님처럼 이게 그 욕심을 버리는 거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한테는 이제 바뀌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망가졌다 표현해요. 왜 그러면 어린 브로큰된 마음의 자아가 어린 그 이름 있으면 불러요. 어린 저는 범령이잖아요. 범령이가 저 어린 애들이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은 끝도 없는 아기처럼 존재감이 없어서 100억이 1,000억대 되고 1,000억 1조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처럼 뭐 공동체를 위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멋진 부자들이 많았으면은 이 공동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거시적 경제 흐름을 읽기 위해서 체크하시는 혹시 뭐 지표나 이런 이슈가 있나요? 특별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자료는 다 있어요. 찾아보면 보는 관점이죠. 이제 어떤 걸 보려고 하는 거냐. 저는 해석하는 능력. 예, 그래서 보편적 투자 이건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래 신문사들은 그냥 연준의 얘기만 나오지. 전문가들이 해석만 하지.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실물과 금융이 벌어질까? 그러면 찾게 돼요. 이제 데이터를. 그래서 숫자가 밝은 거예요. 미국 GDP 게임을 하는구나. GDP가 뭐냐면 계속 이제 우리 월급 올려준다고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미국도 어쨌든 정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월급 깎이는 거 원하겠어요? 월급 올라가는 게 원하겠어요? 오르길 원하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돈을 계속 젓는 거야 연준. 그 속도를 줄이는 게 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그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인상이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100년의 역사 보면은 이 월급쟁이 GDP 올라가는 거 보라는 결론이 이미 나온 게 투자가 있잖아요. 소수의 투자가들이 수익이 더 위다. 좋아. 그 그렇죠. 피게테 책 보면 나오고 맞아요, 21세 맞아요. 자본이 맞아요. 5%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GDP는 보통 피게티. 2.5% 그러니까 2배 정도.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재택 공부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야. 뭐에? 그쵸. 인플레이션에.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차적인 얘기인 거고. 그러고 나서 보면 미국이 올려서 지금 GDP가 20조 달러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게 부동산 투자 있잖아.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택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건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거기도 파이어족이라고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잖아. 20년 전에. 이미 하신 파이어. 월가에선 지금 유행한대요. 5년 전부터. 파이어족. 극단적 소비와 빨리 은퇴. 그 밀레니얼 맞네요, 세대가 정말. 또 한대요. 그렇네. 네, 근데 훨씬 밀레니얼 전에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큰 흐름이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아까 중국이 막 GDP가 얼마 부동산은 의미가 네. 없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1, 2, 3, 4 GDP 나라. 우리나라 10위권이니까는 네. 이 나라들이 주거는 어떻게 하고 월세는 얼마 주고 어떻게 사는지 세금 구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재테크 공부는 거기에서 그러면 이 재테크 투자는 어떤 걸까? 전문가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네. 애플 채권 사든지 뭐 해서 선수들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는 보편적 투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까 있잖아요. 남들이 안 할 때. 그걸 확신이 들면 할 수 있잖아요. 네. 버핏 지수가 막 했는데 근데 미국은 기초통화 나라야. 그래서 저렇게 쌀 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매수. 회점에서 그냥 그럼 ETF로 공부하면 어때고 S&P 상방에 올라가는 걸 투자하면 3배짜리가 있어. 그럼 어차피 다른 거 투자하는 거 보라 애플 투자하는 거 보라 그거 사는 게 상방으로 간다면은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야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투자가죠. 그래서 이게 뭐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이 삶의 파도처럼 친다고 하는 거예요. 왜? FRB는 파도거든. 계속 금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텐스를 보고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도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많잖아요. 이제 거시의 유명한 사람들 거 보면서 이제 약간 내공을 쌓는 거지.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조 달러 이런 거 개념과 월급 게임은 이제 GDP 게임이라고 보면 되고 투자 게임 요게에서 너무 비싸면 안 산다라는 게 저는 이제 여기 듣는 분들한테 좀 그게 가장 떳떳한 거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사실은 저희 박보영 대표님께서 하신 투자가 버핏이 좀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버핏이 뭐냐면 버핏 지수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주가지수의 총액과 GDP 안에 비율을 봐줘가지고 본인이 이 시기가 좀 저평가 구간이냐 고평가 구간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가 사실 실물자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평가 될 때 버핏이 쌀 때 흔히 말하는 쌀 때 우량의 자산을 사서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표님도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신다 말씀인 거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주포 애들이 지향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 나는 눈치는 빠르잖아요. 네. 나를 속일 수는 없잖아. 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버울 때는 안 사고
내가 여유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하고 자기 시기에 사는 거야. 그죠. 자기 준비됐어요. 네. 맞아요. 그때 꽂히는 거. 세상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준비됐을 때 행운을 그렇게 노려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쌀 때를 알려면 공부하는 것밖에 없고. 그렇다면 거시적 경제를 공부하신 입장에서 20년 후 뭐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암울한 거죠. 예상할 수 이제 있어요. 암울하다. 제가 희망적인지만 우리나라 보면 인구 구조상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장 모델이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쵸. 기대치가 제일 높다 보면 전 세계에서. 근데 앞으로 20년은 미안하지만 미국도 똑같지만은 80년대 부모, 60년, 70년대 부모 몰아치고 못 사는 애들. 우리나라만 일본도 그렇고. 유럽이 그렇잖아요.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또 삶의 질도 되게 높아요. 아파트가 깨끗하잖아요. 33평. 맞아요. 차도 대형차 몰잖아요. 여행 다니잖아요. 사치가 너무 심해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못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GDP가 올라가든 말든 내가 봐서 연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여기서 준비해야 될 거는 좀 겸손하자. 특별하게 국가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얼마나 떠 있는지 그리고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일본처럼 얘기하면 그냥 200만 원이라도 대비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의 차이. 그리고 이제 이게 디플레이션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수축 사회라고 그러지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전체를 상다니까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아프리카까지 남았으니까 전세적 성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각각의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일본부터 빠지지만 이제 인구 구조나 내부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 폭락이거든. 희망이 주는 게 아니라 현금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시그널은 이제 미국은 계속 인플레를 가려고 하겠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먹히냐 안 먹히냐 논란도 많아요 지금. 근데 아직은 인플레예요. 제가 봐요. 미국 같은 경우나 중국도 있고 워낙에 인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런 게 있냐라는 거 봤을 때 애매하게 되는 거야 계속 이제. 그래서 지금 물가 올리더라도 안 오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일반적 상식 보면 물가 낮고 제로금리면 부동산 그냥 영원히 폭등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서브프라임 때 제로금리였지만 뭐 부동산 폭등했어요? 아니야. 그렇죠. 적당히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년 보면 내 나이 때를 보면 이제 중심 세력이 우리는 뻔히 다 알아요. 100만 명 태어난 건 69년, 70년, 71년, 72년생이에요. 우리나라 100만 명 넘게 태어난 해가 4년. 69, 70, 71, 72. 요게 20년 뒤면 다 70이잖아요. 국민연금은 65세인데 이제 70부터 나오겠지. 조금씩 밀려서. 그게 1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아파트 자산이라는 건 믿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 보면 알죠. 이제 성장률도 없고 믿음도 없을 거고 이제 내가 막 기대했던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 이 집 팔아서 뭔가 해드리려고 했던 거 영목이지든 모든 거는 계획은 흐트러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최고 좋지만은 그냥 얘기하는 거 보편적이니까. 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스스로가 만든 믿음이니까.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외환 투자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겐세가 꼈을 거예요. IMF처럼 채권자들이 달라서 폭락시켰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주동산은 우리끼리 게임이거든. 우리끼리 성장 50년의 게임을 한 거거든. 그 대가는 있어야 되나. 오르면 떨어져 이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좀 참혹한 대가를 치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을 누렸으니까 차라리. 네. 젊은 친구들이 짊어지고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책임의 소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믿음에 왜 애들이 연금을 더 내야 되고 비싸게 사야 돼. 그거는 좋은 사회는 아니지.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좀 전파를 하고 싶은 거야. 또 지금 20년 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경제 위기라는 말을 좀 자주 쓰고 실물과 있는데요. 금융의 네. 분리가 극심하죠. 이런 위기의 순간을 좀 기회로 터닝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에 자산 많이 늘렸죠. 연초에 이제 미국 주식 계좌 털면서 이제 연관다는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떨어지면 돈 벌 기회는 없잖아요, 보통.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방에 베팅하는 게 또 ETF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하방에 베팅하는 거. 원래는 안 맞아요. 왜 그래? 정상적인 건 GDP 올라온 만큼 뭐가 올라가겠어요? 장기 지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용기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10년은 맞는 얘기인데 1년을 맞추는 게임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한데 어쨌든 시그널은 있어서 연초에 좀 수익을 40% 정도 본 거 있고 거꾸로 저는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버블 이게 이 잔치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관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아주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보편적 투자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런 보편적 투자를 통해서도 배명님께서는 경제적 자유까지 네. 도달하실 수 있었던 그치.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후배들이 그런 걸 많이 해서 늘려서 이 자신감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네. 이게 하면 이게 월급 실물과 투자라는 게 뭘까 내공 키우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전 화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이런 지수나 이런 거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